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PAA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최종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제작하려고 하는 페이지가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페이지는 이겁니다. PAA 투자 전략 지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맨 왼쪽에 12개의 ETF가 나오고요. 가운데 있는 하락 개수 나오고, 그다음에 우측 끝에는 안전자산과 공격자산 투자 비율 나와집니다. 날짜가 이제 18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지고요. 이제 과거 데이터를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집니다. 과거 데이터 중에 2021년 8월 3일 데이터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장이 좋아서 12개 ETF 중에 11개가 상승 추세에 있고요. 하나만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은 16.67%에 투자를 하고요. 공격자산에는 83.33%에 투자하라고 PA 전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나와지는 건데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2개 ETF 과거 시세를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이제 과거 데이터를 검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앞으로 계속 시세가 업데이트가 되니까 매일매일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할 때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화 처리하는 그 부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개 ETF 과거 시세를 한꺼번에 기록하는 프로그램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PAA All Insert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곳에서 12개 ETF를 한꺼번에 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S now하고 E now가 있는데 이거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입니다. 시작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로 돌아가니까 하루씩 차감돼서 과거의 이제 날짜가 되는 거고요. now는 지금 현재 시간을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기서 포문으로 돌립니다. 1에서부터 넉넉하게 이제 만까지 돌리는데 now 시간을 하루씩 차감을 해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리게 되면 이 12개 ETF 값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PAA all insert.php 파일이라는 곳에 값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얘가 실제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여기 함수가 하나 있는데 ssb 언더바 스페이스 언더바 리플레이스 함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백이 여러 개 있는 걸 하나로 이제 만드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있는 이유는 크롤링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 스페이스나 여백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개수가 뭐 한 개의 여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 10개, 뭐 20개 막 여러 개 있습니다. 그냥 다 대중 없으니까 이런 거를 그냥 하나의 구분자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함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넘어온 데이터 값을 한 줄씩 데이터 데이라는 배열에 다 입력을 합니다. 두 번째 배열부터 시작을 해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내용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고요. 내용이 없으면 인서트 하는 구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걸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서버를 터미널로 접속을 합니다. ls 하면요. 이 두 개의 파일 보이시죠? all insert py 이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요. 값을 이렇게 불러와지고요. 그 다음에 날짜가 12일, 11일 이렇게 하나씩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복사해서요. 그 다음에 한번 여기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한 줄, 그다음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죠. 이 값들이 그대로 이렇게 포스트로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날짜를 2020년도로 고쳐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2020년도까지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이 과거 데이터는 한 번만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되니까요. 이거는 일회적으로 한 번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됩니다. 12개 ETF 과거 시세를 다 기록했다면 12개 ETF 시세를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해당 소스입니다. 소스를 보시면 약간 다릅니다. 과거 시세를 입력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포문을 해서 랭스로 돌렸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ETF 값을 배열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걸 하나씩 배열에 넣어서 이걸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SPY 시세를 가져와서요. 변수하고 그 다음에 PAA insert.php 파일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QQ를 불러와서 또 다시 전송을 하고요. IWM을 불러와서 다시 전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전송을 합니다.
이게 과거 시세를 한꺼번에 입력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작업을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출력하는 형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력을 할 때 아까 전에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점점점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화면이 작으면 다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점점점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화면이 크면 이제 점점점점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런데 자동화 처리를 했을 때 이 개수가 이게 많이 표현이 되지 않고 한 다섯 여섯 개 정도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크롬 탭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게 점점점점이 무조건 들어가더라고요. 데이터를 한 개 정도만 딱 가져오면 이게 나와지지 않는데 이 가로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 저번에 12개를 한번 넣어보니까 거기서 한 6개 정도는 정상적으로 들어가는데 6개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 크롬 탭에서 돌릴 때는 맥시멈 사이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가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해서 돌리는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소스가 바뀌니까 인서트 하는 부분도 약간 바뀌었는데, 근데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241 평균값이 들어가는 이 소스입니다. SSB avg _cal 이 함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평균값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로직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카운트 날짜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 개수 있잖아요. 그 앞에 개수를 240이니까 240개를 계산을 해서 그 평균값을 가져와서 그 평균값을 리턴을 해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해당하는 ETF의 이 날짜에 앞에 240일의 데이터를 다 합쳐서 평균을 낸 값을 avg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 평균값을 p_int 6에 업데이트를 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파이썬 파일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갑니다. 날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값이 들어가고요. 날짜 들어가고 값 들어가고 이렇게 한 줄씩 쭉 나오니까, 기껏해야 날짜하고 종가가 나오니까 두 줄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점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보면은 여기에서 날짜하고 종가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떠한 ETF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스 보시면 여기 ETF 네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곳에 ETF 코드 값을 같이 넣어서 이 폼 전송을 하게 됩니다. PAA_insert.php 파일 보시면 여기 ETF 네임이라는 변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코드가 들어가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소스까지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수동으로 매일 실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자동으로 업데이트화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크롬 탭에 추가를 하면 되는데, 크롬 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가한 내용입니다. 07시 40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행을 합니다. 시간을 왜 07시 40분으로 한 이유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새벽 5시 정도에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넉넉 잡고 한 7시 정도면, 7시 40분 정도면 업데이트 되는데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9시에 업무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그 전에 처리하기 위해서 7시 40분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12개 ETF 과거 시세를 기록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입력하는 것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할 수 있게 자동화 처리하는 부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실행화면 소스하고 과거 데이터의 240일 평균값을 일괄적으로 입력하는 그 프로그램 소스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